이번 개념은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지난 개념에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후,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비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개념에서 배우는 that은 who랑 바꾸어 쓸 수가 있고 which랑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that이에요. 다만 that을 사용하면 그 선행사를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꾸며줄 텐데 그 한정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that은 저거, who라는 건 뭐 이러이러한 누구, which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어느 것 이런 느낌인데 that은 저거 이런 느낌이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제한하는 느낌이 강력한 이러이러한 그거 막 이런 느낌이어서 좀 강한 느낌을 준답니다. 그래도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o랑 which를 가지고 먼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소년을 받은 대명사가 뒤에 나올 것이고 그 뒷문장의 대명사를 지우고 사람일 때는 who, 사람이 아닌 비사람일 때는 which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who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니까 관계대명사 문장,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 문장은 선행사 바로 뒤에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끝에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선행사니까 얘를 꾸며주려면 선행사 바로 뒤에 써야 되는 거니까 who 그리고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써주고 요 남은 부분은 이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is my 그 다음에 nephew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nephew는 남자 조카라는 뜻이고 여자 조카는 niece, niec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문장의 선행사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서 얘를 꾸미면 그 문제를 풀었던 그 소년이 바로 내 조카야 이런 형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건 요 who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that을 쓰면 그 문제를 풀었던 바로 그 소년 뭔가 제한한 느낌이 강하다고 하지만 뭐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who나 that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거, 이 사전과 이 사전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it을 지우고 비사람이니까 which를 써주면 되겠죠. 반드시 뒤에 있는 이 대명사나 대명사나 명사를 지우고 쓰는 거예요. 지우고. 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문장 뒤에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 문장은 선행사 뒤에 써야 되는 거니까 같은 명사, 얘가 선행사니까 여기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which, 그 다음에 is, on the, 그 다음에 bookshelf는 책꽂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요 남은 부분을 이렇게 is heard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관계대명사 문장이 이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선행사 바로 뒤에 쓰는 게 맞는 거고 남은 건 뒤에 써서 책꽂이에 있는 그 사전은 그녀의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요 which 대신에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물론 that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꿔 쓰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뒤에 나옵니다. 우선 who랑 which랑 뭘 할 수 있다? that은 바꾸어 쓸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 그 소년과 nephew 둘 다 명사니까 my nephew가 선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명사가 선행사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선행사면 이 who, solve the problem 관계대명사 문장을 nephew 뒤에다가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 명사가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물이야. 자, 그러면 어디에다 써도 상관없냐? 일반적으로 범위가 더 넓은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소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범위 속에 조카도 있고 옆집의 소년도 있고 맞은편의 소년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카보다는 소년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이 nephew보다 boy가 더 넓은 범위의 명사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선행사로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은 명사가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범위가 더 넓은 쪽의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who나 which를 that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that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에 all과 every, no, the only, 유일한, only 여기서는 단지가 아니에요. 유일한, the same, 같은, very는 매우란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very로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책상, 바로 그 사람 할 때 very가 부사 매우가 아니라 형용사 뜻의 바로 그 이런 뜻일 때 그 다음에 선행사의 서수 first, second, third 선행사의 최상급이 나오면 그러면 야 이거 money 돈이니까 be 사람이네 그러면 which를 쓰면 되지. 그런데 선행사에 all이 있네. 야 그 모든 돈 싹 다 이렇게 요런 표현들이 선행사에 나오면 뭔가 한정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요거 모두 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빼. 아무것도 없어. no. 유일한 the only, 유일한 그 책상. 똑같은 그거. 요러한 단어의 느낌이 그 선행사에 한정된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which를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선행사에 all이 있네, 선행사에 no가 있네, 유일한 그 사람 only가 있네, 똑같은 그 책, 바로 그 선생님,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학생, 가장 좋은 그 차, 요런 표현이 쭉 선행사에 나온다. 그러면 한정된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who나 which보다는 그것도 틀렸다고 안 하지만 who나 which보다는 that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that을 쓰세요. 요런 표현이 선행사에 있다면 반드시 that을 쓰세요. that을 쓰세요. that을 쓰세요. 됐죠? 그래서 요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행사에 사람과 비사람이 둘 다 나왔네? 그러면 사람이면 who를 쓰면 되고 비사람이면 which를 쓰면 되는데 이게 둘 다 나와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합니까? who도 which도 안 된다면 둘 다 쓸 수 있는 뭘 쓰면 됩니까? that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에 사람과 비사람이 동시에 나오면 that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선행사가 anything, something, who가 선행사야. 그러면 who 다음에 또 who를 쓰는 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런 게 선행사가일 때는 anything, something, who일 때는 that을 써주는 게 그런 게 자연스러운 요러한 크게 네 가지 who라 which 대신 선행사의 all부터 최상급까지 그 다음에 선행사의 사람과 비사람이 동시에 나올 경우 선행사가 anything, something, who인 경우 이럴 땐 관계사를 that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that을 써라. 주로 that을 써라.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은 거죠. anything이네. 그러면 which도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anything이 선행사니까 that 쓰자. that 쓰세요. 그 다음에 who가 선행사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 상식을 가진 common sense는 상식이에요.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그런 짓을 할까?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만능인의 that이 다 that을 써. 이럴 수 있잖아요.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그 남자가 이리로 오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소유격에는 whose를 써야 되는데 소유격 대신에 that을 바꿔 쓸 수 없습니다. whose, 소유격 whose 대신에는 that을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여기에 all, 그 다음에 every, no, 서수 최상급이 나오더라도 한정된 느낌이 강하더라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대신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that 쓰지 말고 whose를 써야 됩니다. 소유격 whose 대신은 못 바꿨습니다. 두 번째, 원래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서 with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요 전치사가 관련된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부사할 때 또 나와요. 이 전치사라는 게 전치사가 관련된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던 with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with가 여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whom이 오는 거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아무리 who나 whom이든 which든 전치사 뒤에 건 바꿔 쓰지 못합니다. who든 그 다음에 whom이든 다
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가 있네? 그러면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대수로 바꾸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whom 대신에 바꿔 쓴 거지만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대수로 바꿔 쓰지 못하고 이렇게 with whom을 쓰든지 아니면 with가 이렇게 뒤로 보낸다면 그렇다면 요 whom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는 바꿔 쓰지 못하지만 이 전치사를 원래 위치 뒤로 갖다 놓고 이렇게 whom이 남으면 요 whom은 대시랑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관계사는 대수로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whom을 이렇게 who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전치사 뒤에 있는 경우에는 whom을 who라고 쓰지 않아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whom을 who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whom을 who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 바로 다음에 일 때는 whom을 who라고 바꾸어 쓰지 못한다는 거. 전치사 바로 뒤에는 목적격 whom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콤마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 걸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했죠. 비제한적 용법. 일반 서점이나 학원가에 있는 책들은 비제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콤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사를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콤마 다음에 비제한적 용법에는 대수를 못 써요. 콤마 다음에 비제한적 용법에 계속적 용법에는 대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래 있던 whom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아, 콤마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대수를 못 쓰는구나. 전치사 뒤에는 못 쓰는구나. 소유격 대신에는 못 쓰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이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대신 who나 which랑 바꿔 쓸 수 있다. 선행사의 all, every, no부터 서수, 최상급, the, only, the same 이런 게 나왔을 때 대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선행사 자체가 anything, something, who인 경우는 that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가 정리했죠? 선행사에 사람과 비사람이 동시에 나와도 that만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that을, 더 중요한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that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유격 대신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치사 바로 뒤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콤마 바로 뒤에는 비제한적 용법, 계속용법에는 that 사용하지 못한다. that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도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